여러분 제발 무턱대고 등록부터 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비 고3 항공과를 준비하는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을 위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만큼은 지금 학원이나 과외를 알아보고 있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도 꼭 보셨으면 그리고 알았으면 하는 부분들이니 반드시 진지하게 시청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소비자의 알 권리는 필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솔직히 팩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과외나 어디든 신청하시더라도 이 영상은 끝까지 보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부모님과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학원, 모든 과외, 모든 선생님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수도 없이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후기 그리고 지금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든 후기를 통틀어서 통계적으로 제 생각을 함께 보태서 실태를 알려드린다는 건 확실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선생님들도 너무 많다는 건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걸 100% 일반화 될 수는 없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면접이라는 건요 혼자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면접 자체가 혼자가 아니라 면접관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뭔가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해주고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멘토, 선생님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절대 아무나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선생님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서 내 실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저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홍보하려는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사실 제가 여러분들 모두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제 수업을 받으러 온다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저를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 항공과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그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어떤 상처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럼 제대로 된 학원을 알아보는, 파악하는 방법 10가지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원비를 한 번에 내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원에서는요 일단 돈을 한 번 내면 큰 거액을 내야 합니다. 적게는 100만 원 후반대에서 많게는 200~300만 원대까지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수시 2차까진 당연하고 승무원이 될 때까지 도와주겠다. 사실 이거 말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받으면 사실 받을 땐 좋아요. 받기 전까지도 굉장히 그 힘이 크고요. 근데 1년, 2년, 3년, 5년 지나서까지 가르쳐준다? 사실 이건 정말 순진한 바보가 아니라면 저는 믿지 않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야,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네가 빌려준 10,000원, 100만 원으로 갚아줄게. 이거랑 비슷한 거죠. 사실 학생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한 명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신경 써서 최종 합격, 승무원 될 때까지 어떻게 케어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일단 이 시스템 자체가 저는 좀 홍보를 할 때 과장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이 정말 귀찮게 해서 뭐라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죠. 선생님이 입장에서도 학원 측에서도 도와줄 수밖에 없지만 사실 그런 분위기를 아예 만들어 버리지 않죠. 사실 여러분 이 회비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는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고요. 받는 입장에서는 더 신뢰 보답해야겠다라는 어떤 고객만족, 어떤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사실 교육 제공자, 받는 자 모두에게도 동기부여의 포인트라는 거죠. 그걸 단 한 번에 끝낸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업을 하다가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선생님이 갑자기 이전과는 다르게 잘 지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매달 내는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2달, 3달 이렇게 나눠서 비용을 결제하는 게 저는 일반적이라 생각하고요. 사실 배우다가 나랑 아니라면 한 달 만에라도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는 곳이어야 여러분들 후회 없는 정확한 현명한 선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환불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합니다. 사실 이 환불 제도는요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용될 수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실컷 들어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환불해달라라는 나쁜 학생들,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블랙 컨슈머라고 하죠. 하지만 그런 걸 방지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터무니없이 어떤 환불이 불가한 정책은 사실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건 몰랐는데 제 학생들 대부분이 학원에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그 서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몇 달 수업 듣다가 그만하겠다. 사실 이거는 어렵습니다. 어떤 규정도 있을 거고요. 근데 한 번, 두 번 수업 듣고 나서 아니다라는 판단, 확신이 들 수 있잖아요. 그때는 환불이 저는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자유롭진 않더라도 1회차, 2회차 수업 안에서는 충분히 이 소비자가 거부, 취소,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실 그만두는 학생의 대부분은 생각보다 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저도 수업을 시작할 때 서약서를 쓰긴 하지만 저는 어떤 걸 쓰냐면 테디쌤이 초심을 잃고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수업의 어떤 만족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나를 얼마든지 비난하고 때로는 수업을 그만둘 권리가 있다. 반대로 저 또한 학생이 처음에 그 마음처럼 열심히 하지 않고 제가 내어주는 그 숙제, 지도 방향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다면 저도 학생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라는 서약서를 쓰긴 하지만 사실 환불이 불가하다 라는 거는 조금 잘못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계속 학원을 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환불 불가 장치가 아니라 어떤 수업의 만족도를 줘서 계속해서 다닐 수 있을 만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합격생 수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합격생 수라는 게 사실 뻥튀기 될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사실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 단 한 번 상담 왔는데 한 번 수업 듣고 나갔는데도 사실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한데요. 부산의 모 학원에 제가 옛날에 이 승무원이 되기 전에 한번 이미지 상담 받으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항공사 합격하고 나서 어떻게 수업을 들을란가 연락이 왔던 적이 있어요. 제가 어디 합격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합격생 사진으로 좀 써도 되겠냐, 어느 정도 사례를 좀 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안 된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한둘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까놓고 학생이 1000명 있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도 가르치지 않아도요, 알아서 지 밥그릇 잘 챙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합격생이 많이 나오기 마련이죠. 특히 항공과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 면접도 운이 중요하지만 항공과도 어떤 운 외모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지도를 정말 잘해서 100% 이 선생님들 덕분에 합격했다 보다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 스스로가 잘해서 괜찮은 애라서 합격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 주변에 들은 사람의 후기를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가서 실제로 그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해보면 충분히 또 어떤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강의의 본질인 실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 분들이 지도하는지를 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합격생이 많다고 잘 가르치는 학원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실력을 키워서 그 학생이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정말 좋은 곳이다 생각하고,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후기들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항공과만을 고집하고 항공과만 이야기하는 곳이라면 저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꿈이 승무원이고 그 첫 시작을 위해서 항공과 가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 항공과나 갈 거면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의 미래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고 함께 고민하고 또 실제 그 미래를 개척해 줄 수 있는 여러 경험과 식견, 어떤 시야를 가진 분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단순히 이 학생을 합격시키면 우리 학원의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용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항공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고 그 간절한 마음 너무 잘 알지만 때로는 다른 과로 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공과를 고집하고 종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이건 필요하다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항공과가 있다면 그곳에 여러 군데 합격해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실력을 가졌다면 가라. 그런 사람이라면
된다면 승무원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얼떨결에 어디든 뭐 한 개 붙은 곳에 들어갔을 때 근데 그곳이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도 아니라면 저는 오히려 다른 과를 찾아보는 거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신 준비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항공과 갈 거니까 수시 갈 거니까 2년제 갈 거니까 내신 다 내려놓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빼박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대학생들도 학점 관리 안 하면 그거 나중에 평생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어떤 내신이 평생 가지는 않지만 대학 입시할 때는 그 끝까지 원하는 곳에 합격할 때까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어쨌든 항공과 갔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로막혔을 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고민 끝에 어떤 현명한 선택을 했다면 후회가 없을 텐데 얼떨결에 가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그냥 3년만 지나도 후회 막심, 아니 1년만 지나도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함께 고민해 줄 어떤 멘토를 찾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실력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남들 앞에 서서 어떤 잘못된 거 지적해 주는 건요, 내가 남들 앞에서 내 실력을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보고 감나라 배나라 이래라 저래라 이거 별로다 이거 괜찮다 하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그건 실력이 없어도 우리 부모님도 객관적인 시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와 대단하다 만족스럽다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 어떤 실력이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답변을 잘 하지 못한다, 우물쭈물한다, 혹은 그 해당된 답변이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한 해결책으로 답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그 답변을 수정 요청 드렸는데 돌아온 답변이 큰 차이가 없고 애매하다라고 하면 사실 어떤 부분에 실력을 확실히 보여줄 수 없는 거죠. 고등학생인 여러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물론 생각이 달라서 이걸 뭐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설득하면 되고요. 그것도 선생님이 해야 될 몫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면접관일 때 해당 선생님을 뽑을 것 같다, 정말 잘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떤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이끌 수 있는 실력이 검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실제 수강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확인하고 알아보고 상담하고 이야기 들어보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홍보가 일단 너무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인스타 홍보. 자, 6번째, 항공과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목표가 뭐예요? 항공과인가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공과 들어간다고 여러분들 밥 먹여주지 않고요, 항공과 들어간다고 승무원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데 힘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최종 목표인 승무원이 되는데도 반드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멘토라면 좋다는 거죠. 사실 이전에는 대형 학원에서도 학생들을 많이 지도했고 항공사 입사도 많이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근래는 아마 어떤 채용에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많이 없을 거예요. 항공사 시장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점점 더 높은 자질을 갖춘, 실력을 갖춘 지원자들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 승무원이라는 꿈도 좋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그곳에 합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내가 항공과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이면 가장 좋다는 거죠. 결과도 증명해 주고요. 뭐 깨알 자랑 잠깐 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48명의 국내외 항공사 승무원 합격시켰고요. 뭐 가장 최근 채용으로는 약 23명 뽑혔던 제주항공 채용에서 3명의 합격생을 만들었고, 또 지난번에 에어프리미아 최근에 있었던 채용에서도 4명의 합격생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외에도 KTX도 지난번 채용에서 약 40명을 전국에서 뽑았을 텐데 4명의 합격생을 만들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일반 대기업, 금융권, 그리고 뭐 수많은 기업의 어떤 합격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 후기도 있죠. 그래서 저는 아예 대놓고 네이버 밴드 테디쌤이라는 곳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어떤 후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는 게 필요해요. 항공과 얼마 갔다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그 실력이 어디 가지 않고 여기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선생님이라면 더 좋을 겁니다. 자, 7번째, 소수정예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선 대형 학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뭐 저도 학생을 막 500명 받으면 관리가
관리가 불가능하죠. 근데 학원의 입장에서는 일단 돈이 한 번에 목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어떻게 보면 영업 끝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자연스럽게 안 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중요하고 어쨌든 합격의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소수정예라고 하면 어떤 마케팅 홍보 활용으로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소수정예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준비는 굳이 1대1, 2대1 이렇게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맥시멈 6명이 넘지 않는다면 수업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수정예라고 해서 2명, 3명 해서 한 반을 꾸렸지만 그 반이 50개면 어떡해요? 결국에는 그건 소수정예가 아니라 대형학원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와 또 다른 장점, 매력, 단점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피드백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성장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만 스터디를 꾸려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장단점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 친구는 이렇게 달라지고 이 친구는 못했는데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 친구는 계속 정체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수정예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냥 결국에는 수업을 몇 번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확신이 설 거예요. 나 여기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자, 8번째, 인스타나 이런 홍보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실 인스타라는 공간은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굳이 어떤 좋은 모습에 현혹이 돼서 상담을 하러 많이 가죠. 그러면서 나에게 항공사에 맞는 이미지, 항공과 맞는 이미지, 그 이미지는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그냥 어떻게 보면 다 말장난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홍보에 현혹돼서 가서 상담받고 유니폼 입고 하다 보니까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고 설레고 미치겠고 막 승무원 될 것 같고 항공과 좋은데 갈 수 있을 것 같고 칭찬해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실질적인 부분들을 더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는 시야, 이런 통찰력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사실 어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영업하는 선생님들이나 어떤 선생님들이 너무 푸시 하다 보면 사실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의 모습을 너무 다 믿진 마세요. 결국에는 와서 현장에서 느껴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시설에 현혹될 필요 없는 게 사실 보기엔 좋죠. 막 모형 비행기가 있고 거기 막 의자 막 있고, 그 여러분들 근데 사진 스팟으로밖에 활용 안 됩니다. 어차피 항공과 면접 볼 때 거기서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요 전신 거울이 달려있는 어떤 워킹룸, 스터디룸, 그리고 다른 곳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면접만 잘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곳, 그 시설만 갖춰져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SNS에서 썰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강의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고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9번째, 계속해서 같은 피드백을 주는 곳이라면 좀 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드백이라는 건요 여러분 지적이 아니에요. 이 지적만 많이 받다 보면 기가 죽고 자존감 떨어지거든요. 진짜 피드백은 문제점 지적과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피드백은 여러분들 부모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이건 별로다, 손주야 손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봐가지고 체크해 주는 거, 그것도 누구나 할 수 있죠, 집중한다면. 그리고 돈 주면 그거 누가 못해. 그런 거 안 돼, 하지만 그런 답변 별로야, 이게 아니라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바뀔 수 있어, 같이 해보자, 이런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선생님이 학원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학원에 선생님들이 여러 명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다양한 어떤 시야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피드백해 주는 건 좋지만 누군 이게 좋고 누군 이게 별로고 또 누군 이걸 답변을 만들어 주셨는데 또 어떤 선생님은 별로라고 이렇게 바꾸라고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땐 학생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더 혼란이 가중되기 마련이죠. 다양한 시야의 평가를 받는 건 좋지만 다양한 시야는 좋은데 다양한 부분이 전부 다 다르게 봐져서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어떤 통일된 스탠다드가 있어야 되고요, 매뉴얼. 거기에 맞춰서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더 개선해야 된다라는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 참 귀찮은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별로다 똑같은 말만 하면 결국에는 학생은 자존감 떨어지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학원의 수업에 좀 소홀해지기 마련이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받은 피드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빡세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커리큘럼은 사실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수업이 커리큘럼대로 똑같이 진행이 잘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장점은 강점으로, 부족한 점은 다시 장점 이상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딱 모든 게 체계적으로 갖춰진 수업이 중요하다. 답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롤플레잉, 시사,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질문, 답변, 기출문제 이건 당연하고요. 보이스 트레이닝, 그리고 표현력, 그리고 뭐 인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1년 넘게 다녔는데 인사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인사할 때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난감합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설명 말고요, 실제로 보여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자세, 미소 이런 건요, 수업에서 깊게 오래 여러 번 반복해서 배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매 순간순간 습관처럼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소 영상을 매일 촬영합니다. 몇백 일 동안 매일매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영상에서 와, 이렇게 하네, 잘하네, 못하네, 이거 분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보여달라 하고요, 아 정말 잘한다, 개선된 모습, 뭐 3개월 전, 3개월 후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요구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아 이렇게 최악이었던 사람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가시적으로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인공 이상으로 되는 어떤 동기부여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발전하는 수업이 돼야지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학원 가고 오고 수업을 듣고 말고의 어떤 의의를 두는 건 좋지 않습니다. 비생산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고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뭐 학원을 가던 과외를 가던 혼자서 하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간절한 마음에 학원을 가서 돈을 날리고 배운 건 없고 후회하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거, 저는 이거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학생들을 지도하는 우리들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우리 학생이 고객이 아닌 정말 어떤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사제지간 이상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제가 현재 수업하고 있는 제 학생들은 대부분 기존의 뭐 대형 학원이나 어디 과외 소수 정예 학원 다 거쳐서 온 애들입니다. 최종적으로 저에게 온 건데요, 오늘 뭐 어떤 단점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을 때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어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사실 어리지 않고 성인이 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꿈이 간절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 학원은 과외다, 사기다 라는 말이 많죠.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고요, 듣기 싫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말을 안 들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길지만 이걸 보면서 아 진짜 항공과에 합격하기 위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마음 깊이 좀 새기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부모님들도요, 좀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푸시하는 게 아니라요, 좀 진지하게 고민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 학부모님들은 연륜이 있으니까 바로 아신단 말이에요. 이 선생님이 찐이다, 가짜다. 이것도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수월하게 올라가잖아요. 굳이 항공과에만 절절히 뭐 목을 맬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그냥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곳에서 실력을 만들어서 평생토록 써먹으면 되죠. 저는 적어도 저희 학생들을 항공과 원하는 곳에 합격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 그 성공과 실패 결과에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진짜 결과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학생이 돼서도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걷고 뛰고 달려가는, 서로 마주보는 그런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런 멋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어떤 멋진 20대 시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인연도 오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